오늘은 이른 새벽 기차를 타고 당일치기로 쉽게 다녀올 수 있는 우리나라 명실상부 1위 지역 축제를 구경해 볼까 합니다. 이 축제는 매년 약 400만 명이 방문해 최대 2,500억 원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축제인데요.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한 설레이는 이번 당일치기 기차 여행을 떠나기 위해 서울역에 왔습니다. 이번에 탑승할 기차는 5번 승차홈에서 출발합니다. 플랫폼에 제가 탑승할 기차인 KTX 산천이 대기 중이네요. 그럼 바로 한번 탑승해 볼까요? 한강철교를 건너 기차는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확실히 대도시를 벗어나니 주변 풍경이 점점 한적한 시골 풍경으로 바뀌어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요. 봄이 왔음을 알리는 노란 개나리들도 참 예쁘네요. 신나게 바깥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내릴 때가 됐습니다. 하차해 볼까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약 3시간 10분을 달려 경남 창원역에 도착했습니다.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세 도시가 통합되면서 창원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규모의 메가시티로 거듭났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한 지역 축제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창원에 너무 일찍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5분이면 갈 수 있는 걷기 좋은 코스 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원역을 빠져나오면 보이는 큰 대로변을 건너 오른편에서 버스를 타면 됩니다. 확실히 남쪽으로 내려오니 날씨가 따뜻해서 벌써 화사한 벚꽃들이 활짝 피어있네요. 꽃 구경을 하다 보니 버스가 왔습니다. 전 122번 버스를 탔지만 102번과 113번 버스를 타도 무방하니 참고 바랍니다. 버스를 타고 약 5분을 달려 북동 공설시장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정류장에서 내리니 길거리에 다양한 식재료를 판매하는 재래시장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매달 2일과 7일, 5일장을 여는 창원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북동 공설시장입니다. 이곳은 소답동에 위치하고 있어 소답시장 또는 소답 5일장이라 불리는데요. 마침 촬영한 날에 칠자가 들어가 이렇게 활기찬 재래시장의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예요? 1,000원입니다. 뭐예요? 1,000원. 달래요. 1,000원입니다. 달래요. 1,000원. 봄이 왔음을 알리는 산뜻한 봄나물도 보여서 더 재밌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안쪽에는 풀빵도 팔고 있었는데요. 아직 제대로 아침을 못 먹어서 식사 대용으로 10개를 샀습니다. 위쪽으로 뻗어있는 공설시장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행복의 창이라고 적힌 건물이 나오는데요. 이곳 2층으로 가면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하루 종일 걸으며 꽃 구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운을 솟게 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도 포장해 갑니다. 커피를 챙겼으니 이곳 주변에 가볍게 걷기 좋은 산책길로 이동해 볼까요? 행복의 창을 빠져나와 앞에 보이는 길로 5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차장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안쪽 길로 들어가면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가지런히 놓인 옛 기찻길 주변으로 예쁘게 정돈된 공원길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국가철도공단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으로 새롭게 재탄생한 행복의창 산책로입니다. 원래 이곳 의창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횡단열차가 오가는 경전선 철도가 놓여진 곳이었지만 2010년 말 경전선 철길을 복선화하는 과정에서 이 단선 철길이 폐선됐다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철길은 무려 100년도 더 된 1905년에 처음 놓인 것이라고 하네요. 자칫하면 오랜 역사가 숨어있는 철길이 그냥 버려질 뻔했지만 이렇게 지역사회와 예쁘게 조화를 이루게 돼 참 보기 좋네요. 주변에는 개나리도 참 귀엽게 피어있네요. 참고로 행복의창 산책로 끝으로 가면 이렇게 1905년부터 사용했던 터널 속 철길 부지가 나오는데요. 이곳까지 그대로 보존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니 참 신기하네요. 참고로 아까 커피를 포장했던 행복의창 카페 역시 국가철도공단의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여기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카페는 사랑방으로 이용된다고 하네요. 그럼 행복의창 산책로 구경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축제를 즐기러 가볼까요? 저는 산책로 중간에 있는 샛길로 빠져나와 요양센터 골목길 왼쪽으로 나갔습니다. 골목길을 5분 정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사거리 왼쪽으로 롯데리아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좌회전해 1분만 걸어가면 소답초등학교 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처음 탔던 122번 버스 등을 타고 마산역으로 가면 됩니다. 버스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마산역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162번 버스로 환승하면 바로 목적지 인근에 내릴 수 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네요. 탑승해 볼까요? 환승입니다. 162번 버스를 타고 약 30분을 달려 궁원쉼터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정류장에서 내려 주변을 보니 벌써부터 사람들이 축제장으로 모이고 있었는데요. 안쪽에는 지역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길거리 음식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저는 중앙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중원 로터리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여좌천 로망스 다리로 이동했습니다. 길을 따라가자 작은 하천 주변의 데크길 사이로 눈송이처럼 피어있는 아름다운 벚꽃잎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오늘 구경할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축제인 진해 군항제에서 가장 유명한 여좌천 로망스 다리입니다. 저는 26년 군항제 첫날인 3월 27일에 방문했는데요. 첫날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봄이 왔음을 느끼기에는 충분할 만큼 벚꽃잎들이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대천교로 불렸으나 2002년 로망스라는 드라마에서 이곳이 유명해져 지금은 로망스 다리라고 부른다 합니다. 여좌천 중앙에 놓여있는 분홍색 리본과 벚꽃잎들의 조화가 참 예쁘죠? 매년 봄이 올 때마다 벚꽃은 쉽게 볼 수 있는 꽃이지만 익숙해질 틈이 없이 매번 봐도 너무 아름답네요. 그런데 이 로망스 다리의 벚꽃들을 구경하다 보니 왜 진해 군항제가 벚꽃으로 유명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답은 아까 먹거리 장터가 위치해 있던 곳 근처로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로망스 다리 구경을 마치고 그곳으로 이동해 볼까요? 다시 장터 인근으로 왔습니다.
장터 끝쪽으로 가면 이렇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게 뻗어 있는 계단길이 나오는데요. 이곳으로 올라가면 보이는 석탑처럼 생긴 조형물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힘들게 계단을 오르지 않고도 계단 옆쪽에 있는 제왕산공원 모노레일을 타면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격은 성인 왕복 기준 3,000원이며 군항제 기간 기준 9시부터 22시까지 운행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모노레일을 타고 편하게 정상까지 올라가 볼까요? 저기 높은 길로 안 가고 그냥 큰 길로 간대. 약 5분 정도 모노레일을 타고 도착한 이곳은 제왕산공원입니다. 이곳에는 아까 멀리서 보였던 석탑처럼 생긴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자 작은 박물관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진해 군항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진해 박물관입니다. 군항제란 원래 군항에서 열리는 축제라는 뜻인데요. 과거 1952년 4월 12일 아까 지나왔던 북원 로터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충무공 이순신 동상을 세우고 추모제를 지냈던 것이 군항제의 효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모제를 지내는 시기가 마침 진해의 벚꽃이 가장 흐드러지게 피는 4월 초였고 제를 지내러 모인 사람들이 벚꽃을 함께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군항제는 벚꽃 축제라는 인식이 생기게 됐다네요. 참 신기하죠? 진해박물관 옥상인 7층으로 올라가면 진해구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아까는 볼 수 없었던 진해군의 개방감 있는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뒤쪽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는 진해항의 황활한 풍경이, 앞쪽으로는 크고 작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군항제 첫날에 방문해서 아직 벚꽃이 만개하진 않았지만 절정인 시기에 맞춰오면 더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겠죠? 참고로 진해 군항제는 이순신과 군항에 관련된 축제이니만큼 볼거리도 아주 풍성한데요. 때마침 군항제 첫날 열리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 박물관 구경을 마치고 다시 로터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왕복권을 끊었기 때문에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하늘정원까지 거기 가서 뭐 북한땅이 보여. 그렇게 다시 축제장으로 내려와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끝없이 펼쳐진 퍼레이드 행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행렬은 매년 군항제 첫날 열리는 이충무공 승전 행차입니다. 이 행차는 크게 과거 조선시대 이순신과 관련된 행차, 그리고 군악대와 관련된 행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순신과 관련된 행차는 이렇게 과거 조선시대 군대의 모습을 재구성하여 진행됩니다. 행차 중간중간 시선을 사로잡는 퍼포먼스도 보여주셔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군악대와 관련된 행차는 말 그대로 각국의 군악대와 우리나라 육해공 군악대가 진행하는 행차입니다. 전자악기 없이 어떻게 이런 많은 인원이 서로 다른 동작을 하며 이렇게 조화로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신기했던 건 바로 의장대의 공연이었는데요.
정말 여러 의장대 대원분들이 마치 한 명이 된 것 같이 각 맞춰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하더군요. 모든 대원분들이 하나같이 훤칠하시고 동작도 칼 같으셔서 보는 내내 감탄이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공연을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지 상상조차 안 되더군요. 이 충무공 승전행차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꽤 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구경했네요. 행차 구경을 마치니 어느새 배가 고파졌습니다. 아까 모노레일을 타러 갔을 때 지나쳤던 장터를 제외하고도 로터리 주변에는 푸드트럭을 포함한 다양한 먹거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직화로 구운 소시지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이걸 한번 먹어봤습니다. 참고로 진해 군항제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2,500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군항제처럼 전국에 더 많은 재밌는 지역 축제들이 생겨 우리나라 경제가 더 활발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맛있게 길거리 음식을 먹은 후에는 군항제 개막식 행사를 보러 공설운동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국내 1위 규모의 지역 축제답게 안쪽에는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려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공설운동장 안쪽에도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불가합니다. 결코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공연은 6시에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이 무대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 오신 군인분들의 다양한 공연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하는 개막식 행사를 모두 구경하고 싶었지만 기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저는 30분 정도만 구경을 하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러 다시 로터리 쪽으로 나갔는데 여기 설치된 간이 무대에서도 공연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막식 공연 관람을 마지막으로 이번 걷는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저는 로터리 근처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 정류장에서 다시 162번 버스를 타고 마산역으로 갔습니다. 마산역에 하차한 후에는 창원역으로 가는 버스로 환승해 기차를 타러 갔습니다. 환승입니다. 하차입니다. 그렇게 창원역에서 집으로 올라가는 기차를 타고 이번 걷는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을 가르는 기차를 타고 떠났던 당일치기 벚꽃축제 여행. 그리고 그곳에서 접할 수 있었던 지역사회의 변화된 모습과 진해 군항제를 보며 느낄 수 있었던 화려함까지. 올해 진해 군항제가 다 끝나기 전 기차를 타고 진해로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